네, 오늘의 수상한 종목까지 만나봤고요. 이제는 또 새로운 종목을 발굴할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을 필승, 승리할 수 있게 도와줄 필승주 하이투자증권 이청원 과장과 함께 알아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딱 저를 보자마자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어요. 네.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다행인 게 또 그 힘든 시장 안에서 지난번에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필승주가 기한 안에 목표가를 터치했습니다. 먼저 10월 26일에 소개해드렸던 바로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우리기술투자가 5거래일 만에 13.6%의 수익을 내면서 우리가 목표했던 10% 이상의 수익을 실현을 했습니다. 요즘 또 비트코인이라던가 가상화폐 가격의 움직임까지도 보면서 요거 우리기술투자 공략한 거잖아요. 네. 목표가 터치했으니까 과감히 보내드릴까요? 저는 조금 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네. 오늘 어쨌거나 지금 캔들상으로 도지 형태도 나왔고요. 비트코인이 원화 기준이 이제 5천만 원, 정말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5천만 원이 넘어섰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일시적으로 주가는 한 번 더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자산 시장이 조금 더 개선이 될 만한 여지가 오늘 분명히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비트코인 가격도 지금 더 오르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가지고 가 보시고요. 신규로 진입을 하시려고 한다면 지금 수준에서 조금은 비중을 낮게 한번 가지고 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목표가, 단기 목표가는 5일 만에 터치가 됐지만 여전히 갖고 계신 분들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노려볼 수도 있다. 실제로 어제 FOMC 회의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이 나올 때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상승세를 폭을 더 키웠습니다. 이제는 금리에 대한 불확실성이 좀 줄어들 때 성장주 그리고 가상화폐 시세도 같이 좀 연동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겠고요. 그 외에 또 눈여겨볼 필승주 무엇이 있을지 오늘 첫 번째 종목 공개해 볼게요. 이것도 5일 만에 15%의 예상 수익률을 노려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약간 비트코인과도 같은 그런 테마주입니까? 테마는 테마인데요. 이제 비트코인은 아니고요. 계절적인 수요도 있고 또 지금 있는 시장의 한 가지 악재, 중동 전쟁이 되겠죠. 그것과도 연관이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계절적인 수요와도 연관이 있고 네. 중동 전쟁과도 했으면은 무언가 네. 원자재 혹은 뭐 그쪽입니까? 네. 뭐죠? 어떤 종목이죠? 종목은 GS이고요. GSE. 그럼 예. 천연가스 관련주입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동사의 주가 움직임 자체는 최근에 변동성이 우선은 매우 큽니다. 그리고 그 기저에 있는 계절적인 수요 그리고 중동 지역 이 두 가지를 이제 고려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은 이제 연말이 되고요. 또 조금씩 추위가 찾아올 겁니다. 다행히 오늘은 그렇게 춥지 않다 하더라도 제 기억에 한 대략 열흘 정도 있으면 이 서울은 금방 추워지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난방에 대한 수요는 필연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이고 날이 갑자기 추워졌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뉴스나 기타 기사로 나오는 시점에 하루만 해도 주가는 크게 움직일 가능성이 분명 있는 종목이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도매가 아닌 소매를 기업으로 하고 있는 도시가스 공급 기업입니다. 우리나라는 크게 도시가스업이라고 하는 것이 크게 두 가지 도매와 소매로 나뉘어지는데 도매는 사실상 정부 차원이 되겠죠. 한국가스공사가 전적으로 독점을 하고 있고요. 이제 소매 기업들, 특별시라든지 광역시, 도 단위로 해서 몇몇 기업들이 독점권을 사실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독점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게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이 가스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올랐다라고 해서 공급되는 그 가격까지 기업이 자체적으로 막 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크게 올랐다 할지라도 동사의 실적은 크게 개선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가스가 전적으로 많이 공급이 되긴 되었지만 지역별로 이게 많이 다릅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90%가 이제 넘고요. 동사가 주된 사업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경남 같은 경우에는 70%가 조금 넘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배관도 설치해야 할 것이고 그에 관련된 사업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점 토대로 지금 시점에서 한번 눈여겨봐도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중동 지역 개인적으로 아직 이 전쟁이 끝난 게 결코 아닙니다. 네. 이제 이야기가 조금 더 나오고 있고 어느 한쪽이 완전히 백기를 들 때까지는 분명 이 전쟁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틀 전에도 그 이스라엘이 천연가스 생산을 중단한다
그런 이야기가 한번 나오니까 장중에 관련된 기업들이 크게 급등이 나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할지 안 할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야기가 나오면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게 동사의 특징입니다. 그런 면에서 변동성이 지금 매우 크다라는 점, 그게 한편으로는 기회가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한번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기술적으로 보면은 지금 거래량이 매우 크게 실린 모습입니다. 240일 기준 캔들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네. 고점을 10월 20일 날 갱신했습니다. 천연가스 가격이 지금 매우 크게 올라가는 게 아니다 하더라도 이야기가 나오면 지금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는 점 토대로 여러분들이 어느 가격에 상관없이 매수를 했을 때 순간적이 되든 단기적이 되든 수익권으로는 분명 올라올 수 있는 그런 시점은 언제든지 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은 시장이 너무 좋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시장의 주된 섹터가 아니면은 거의 다 하락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사가 딱 거기에 해당하는데요. 낙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오늘 같은 시장에서 만약 동사가 악재에 따라서 주가가 밀렸다면 10%, 15%나 밀렸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않고 4% 정도. 그리고 장중에는 상승 전환을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지금 힘이 매우 있다라고 하는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중동 지방에서의 전쟁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을 것이고 계절적 수요에 따른 난방 공급량 증가 그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시세는 여기에서 꺾이지 않고 조금 더 올라간 뒤에 결국에는 240일 신고가가 되겠죠. 5,570원. 이 가격대까지는 한 번 정도 기회를 더 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은 우선은 5,500원 제가 제시해 드리고요. 네. 손절 가격은 4,250원 더 낮춰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4,250원 정도로 이탈하면은 일시적으로 비중은 조절하거나 손절 처리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필승주는 GSE였습니다. 이제 가스 관련주로 많은 분들 아셨을 텐데요. 두 가지 모멘텀이 있어요. 이제 다시 겨울철에 추워질 겁니다. 여름에 많이 더웠을 땐 또 겨울에 또 많이 춥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은 또 월별 세대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날 테고 더불어서 아직 중동 전쟁 리스크 끝난 거 아니다. 또 무언가 이야기가 나온다면 최근에 많이 오른 천연가스 가격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눈여겨봐야 된다. 저희 5,570원, 5,500원까지 한번 눈여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필승주는 무엇일까요? 이번에도 가이드라인부터 보시죠. 이번엔 한 달 정도 보유하면서 15%의 예상 수익률을 노려보겠습니다. 저희 시청자분 중에 한 분이 오늘은 좀 테마주가 많이 나오네요 그랬는데 두 번째 종목도 테마주입니까? 딱히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냥 지나치게 평범한 네. 하나의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장품입니다. 예전에 제가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 적이 있긴 있는데요. 다른 것보다 저는 이 기업이 지금 8월부터 시장이 크게 밀렸음에도 주가가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는 게 매우 좋게 보였고 중국발 하나의 호재거리, 중국인 단체 관광객 허용 그것과 관련해서 주가가 크게 오를 거라고 생각했던 섹터 그게 의외로 오르질 않았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잘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시 한번 올라갈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해당 종목 한번 바라보면 좋지 않을까 그리 보입니다. 오늘 화장품주로 나머지 하나 필승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또 저희 요즘 제 주변에 이제 여성 친구들이 많잖아요. 난리가 났어요. 올리브영의 블랙 프라이데이 그 기간이라고 네. 화장품 쓸러 가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요것도 수혜를 볼 수 있을까? 어떤 화장품주인지 공개해 주시죠. 클리오입니다. 클리오 쓸러 와야죠. 쓸러 가야죠. 클리오. 네. 다른 것보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차트를 먼저 띄워드릴 건데요. 네. 우리나라가 증시가 8월부터 완전히 꺾였습니다. 8월, 9월, 10월 말 그대로 크게 밀렸는데 오. 동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지금 잘 버티고 있었던 거죠. 8월부터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허용이라고 하는 그 이슈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오른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동사가 현재 보이고 있는 실적이라든지 기타 다양한 부분들이 견고하기 때문에 9월, 10월 시장이 그렇게 밀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 생각을 합니다. 현재 기준으로 외국인과 기관 모두 크진 않지만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점도 역시 긍정적인 측면으로 보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기준으로 국내가 대략 62%, 해외가 38% 정도 됩니다. H&B 스토어에서 대략 24% 정도 나고 있고 온라인 채널이 19%, 홈쇼핑이 15%인데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 허용이 되었습니다만 아쉽게 리오프닝 관련주들
이야기가 나왔을 때 크게 오른 이후로 그때 그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했습니다. 하지만 9월 기준으로 중국인 방한객은 다시 한번 최대치를 찍었고요. 26만 4천 명. 그들이 명동이 되든 우리나라 어딘가에 와서 곳곳에서 다양한 소비를 할 겁니다. 기대보다 크지는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분명히 만들어낼 수 있고요. 지난해보다 더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는 것만큼은 자명합니다. 그런 면에서 각 화장품 기업들의 매출액은 응당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클리오는 국내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시장에서의 매출 비중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38%나 됩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과 일본향 매출이 각각 49%, 26% 정도 되는데, 타겟을 삼았던 게 애당초 미국과 일본과 같은 소득이 1인당 국민 소득이 높은 국가들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다면 다른 것보다는 동일한 재화가 시장에 공급된다 하더라도 1인당 국민 소득이 높기 때문에 응당 편안하게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거겠죠. 그렇게 지금처럼 계속 판매가 이어나가고 브랜드 가치가 올라간다면 실적은 결국 3분기 기준으로도 나오겠지만 사상 최대치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클리오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목표 가격은 32,500원, 손절 가격은 25,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클리오를 이렇게 두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가 재공략하는 종목이에요. 목표 주가는 32,500원, 손절 가격은 25,000원 이렇게 제시해드렸고요. 최근에 주가가 잘 버텼던 것, 시장 힘듦에도 불구하고 잘 버텼던 걸 감안해 봤을 때 여기서 추가 업사이드 열어놔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소개해드렸습니다. 두 가지 종목 오늘도 이청원 과장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서 여기까지입니다. 정말 모처럼의 강한 반등이 코스닥에서 나와줬어요. 이 상승을 내일장 반납하지 않아야 될 텐데요. 많은 분들이 걱정은 하고 계세요. 왜냐? 우리 항상 하루 오르고 이틀 떨어지고 반복했었잖아요. 내일은 이 고리를 끊어내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 시간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